이 자리에 사단법인 고려인삼포럼 회장 겸 양평군 기업인 협의회 신왕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 회장님은 이 고려인삼연구 대표도 맡고 계시는데 먼저 이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 기업인 협의회장과 고려인삼연구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왕수라고 합니다. 요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국가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304분의 희생자들과 유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예. 우리나라 인삼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독점이었다가 지난 96년이죠. 이 전매법이 폐지된 이후에 민영화가 됐는데 한국 인삼 산업의 현주소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삼은 전통적으로 왕실에서 전매하던 품목이었고 1948년 건국 이후 전매청에서 담배와 홍삼을 전매하였으며 1987년 전매청이 폐지되고 한국담배인삼공사 이른바 KTNG라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발족이 되어 1996년 전매법이 폐지되면서 민간업자도 홍삼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자유화되었습니다. 담배와 인삼이 분리되어서 민영화되고 상호도 한국인삼공사로 개칭되었습니다. 정관장 브랜드의 한국인삼공사는 현재 아이칸이라는 외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되었는데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과 바이어들은 우리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관장의 의미는 오리지널 거버먼트 패킹, 즉 정부가 관리하는 제조창에서 만들었다 하는 의미인데 지금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KTNG도 본래는 코리아 타바코 앤 진생 커퍼레이션의 이니셜 KTNG였는데 코리아 투모로우 앤 글로벌로 바꿔 아직도 그 옛날 KTNG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어요. 예. 국내 시장을 73% 이상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상하게도 독과점 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 인삼이 약 7%, 그 외 식품 대기업 또 제약 대기업이 모두 이 시장에 참여해서知名도와 브랜드를 앞세워 소위 대기업군이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먹을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한국인삼은 6년근 홍삼만 있고 백삼 제품, 택삼 제품, 흑삼 제품, 산양삼 제품, 산삼배양근 제품과 4, 5년근 홍삼 제품은 데리고 들어온 남의 자식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R&D도 6년근 홍삼에만 집중되어 있고 농협 고려 인삼과 지방 12개 단위협동조합은 중복 투자, 중복 마케팅을 함으로써 인삼 산업에 절대적 피해를 주고 있고 농협이 부실화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6년근 홍삼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속으로 멍들어 있어요. 세계 식품 산업은 5조 달러, 이는 반도체 시장의 26배, 자동차 시장의 2, 3배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세계 생약 시장은 2천억 달러, 세계 인삼 시장은 200억 달러인데 한국 점유율은 세계 생약 시장의 0.85% 정도밖에 안 돼요. 또 한국 식품 시장은 세계 시장의 1.5% 정도 규모에 불과합니다. 한국 인삼 수출은 25년 전 실적인 1억 6,500만 불 밑에서 헤매고 있고 지금은 적어도 4억 불 정도는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인삼 총 수출은 작년에 1억 7,300만 불 했어요. 그런데 인삼 한 뿔이 나지 않는 나라 스위스의 파마톤이라는 회사는 진사나라고 하는 브랜드로 연간 3억 불 이상을 수출합니다. 이는 한국 인삼 총 수출액의 2배를 넘는 실적이에요. 또 고려인삼 종주국이라는 나라가 농림부 원예산업과의 인삼계에서 사무관이 총괄합니다. 예. 인삼산업진흥과로 개편화해서 인삼산업을 총괄 관리 육성에 마땅하며 고려인삼 전담 국책연구소가 없으니 속히 설립해야 하겠고
각 분야별로 명칭과 용어조차도 통일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한 작업이 서둘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 인삼 농가들이 인삼 농사도 많이 또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인삼 농가의 특징은 모두 임차농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작장애 때문에 매번 초작지를 찾아 옮겨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작지, 삼작지는 4년 차부터는 인삼이 모두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인건비 올라, 자재비 올라, 일할 사람은 없어. 거기다 가장 큰 문제가 인삼 심을 땅, 이른바 예정지가 없다는 거예요. 전남까지 가고 GOP 근처까지 가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윤작이나 연작이 가능한 경작 기술 개발과 육종 연구가 절실한 대목입니다. 땅 임차비가 얼마나 비싼가 하면 평당 2,500원 내지 3,000원을 줘야 돼요. 그럼 10만 평을 짓는 대농을 예를 들어 봅시다. 평당 3,000원씩 1년이면 3억 원, 6년이면 18억 원을 지불해야 돼요. 이것은 고스란히 원료삼 생산 단가에 들어가고 한국 인삼이 한국 인삼이 중국산과 미국산, 캐나다산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개인이나 단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국가가 해야 합니다. 국토의 63%에 해당되는 산림을 일부 풀어서 대단히 생산 기반으로 개발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저리로 임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5,000년간 개발하여 유지해온 전답과 택지 개발 금지에 초점이 맞춰진 국토이용 계획을 이제는 수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을 환경 문제로만 보지 말고 생산 기반으로 일부는 풀어도 지금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타당성과 명분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국 농림 총생산이 약 46조 원인데 이 중 임업 총생산이 2조 5천억밖에 안 돼요. 쌀이 1위, 돼지, 한우,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축산이 36% 이상인데 딸기, 인삼, 감귤, 건고추, 수박 등이 10위권 내의 품목입니다. 국토의 63%가 산림인 나라가 임업 총생산이 2조 5천억밖에 되지 않으니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인삼 제품의 한국 인삼 제품의 경쟁력은 원료삼 생산 단가 인하 전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한국 인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는 인삼 행정 구조의 난맥상입니다. 인삼 산업을 다루는 농림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을 다루는 식약처, 임축법을 다루는 산림청 이런 행정구조를 속히 통폐합하여서 관리와 육성이 일관성 있게 한 부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렇다 보니 각 부처 산하단체도 여기저기 산재해서 서로의 입장과 의견이 다르니 모이면 자신들 주장만 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4, 5년군으로 나누고 천삼, 지삼, 양삼, 기타삼으로 나누는 품질관리 제도가 문제입니다. 사과, 오이, 배, 호박 등 일반 농산물과 같이 크고 잘생긴 순으로 관리하는 이런 전근대적 품질관리 제도는 속히 폐지돼야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는 정서적으로는 인삼인데 법적으로는 인삼이 아닌 게 있어요. 버섯이나 산나물처럼 임산물로 다루는 산양삼과 식품 첨가물로 고시되어 있는 산삼 배양근인데 산양삼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인삼산업법에 속히 편입시켜서 종자관리, 연근관리, 경작관리를 철저히 하여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고 산양삼 홍삼, 산양삼 백삼, 산양삼 흑삼 등으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 다양한 제품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서 또 다른 삼류 산업으로 육성해야만 합니다. 예. 이 회사 이름에서도 보여지듯 이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정부의 이 인삼 연구에 관한 관심과 의지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3년간 저희 회사는 중기청과 농림부 산하 농기평이라는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 흑삼 관련 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정응모 과제로 태흑삼과 흑삼을 이용한 수출용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도 응모하였고
또 버려지고 있는 부산물인 인삼잎을 이용해서 간장 보호제를 개발하는 과제를 응모하여 공개 발표를 모두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반드시 선정되어서 임상과 독성 시험까지 완료되면 소비자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인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목적성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세계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연구 성과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농림부와 농기평 그리고 중기청이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지난 5월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농식품 수출탑을 또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농식품의 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제언을 좀 해보신다면요. 네. 감사하게도 올해 11월 무역의 날에 650만 불을 수출하여서 이제 500만 불 탑을 또 받게 됩니다. 예. 2004년 대통령이 주는 수출탑과 또 2007년 농림부 장관이 주는 수출탑, 또 2008년 경기도 지사 수출탑을 받고 또 지난 5월 28일 제15회 농식품 수출탑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받음으로써 총 4번의 수출탑과 또 4번의 수출유공 포상과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은 농식품 수출 57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해진 나라는 모두 한국 농식품이 들어갔고 또 잘 팔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스포츠, 패션, 또 K-팝 등 한류 문화가 천배인 것 같고 사실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류 스타를 동원한 한국 농식품 홍보는 수출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농식품 100억 불 수출 달성에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를 이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기도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네,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란 더구나 경기도 양평에서 기업을 하기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법 등 상위법 때문에 기업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양평 지역은 기업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신규 입지와 증개축이 수월해져서 기업 유치와 활동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많은 나라, 기업이 많은 지역은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와 지역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지에 안민지술 제어풍제란 말이 있습니다. 즉 백성이 평안하게 사는 길은 재물이 풍요로운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운영하시는 회사도 양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 지역 경제는 어떻습니까? 네, 양평은 정부 지정 친환경 농업 특구이면서 전통 농업과 친환경 농업 또 치유형 체류형 농촌 체험 관광이 활발한 선진 농업 지역인 만큼 선진 농업 지역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물레길 등 다양한 레포츠와 휴식 문화가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양평은 그저 농사만 지어 먹고 살아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축과 서해안고속도로 축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주민 모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학 유치와 기업 유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경제가 활발한 새로운 양평으로 거듭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나눌 말씀은 많지만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방송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